겁니다. 설이 지나가고 나면은 사람들이 아마 이사 문제에 대해서 또 예민해질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실수요예요, 실수요. 자기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들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내 집 마련을 잘 못하는 분들의 약점 세 가지. 일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따뜻함을 좋아한다. 따뜻함을 좋아한다. 따뜻함을 좋아한다인데, 자, 일단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따뜻함을 좋아한다. 뭔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받아들이는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 이혼을 하셨어요. 아이가 한 명 있고요. 이분께는 저기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실명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 가끔 말씀을 드려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케이 하셨거든요. 이혼을 하셨고 아이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땐 남편분이 가정적이지 않으세요. 왜냐면 근데 이건 한 사람 말만 들은 거고 이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질 않으세요. 집에 안 들어. 그리고 밖에서 술 먹는 걸 좋아.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지켜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혼을 이게 결심하게 됐는데, 문제가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남편이 아이한테 별 애정이 크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애를 혼자 기르세요. 그래서 아이를 혼자 수년을 기르셨어요. 양육비 안 보냅니다. 들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이 한쪽 측면에만 얘기한 거, 제 수강생분 얘기만 들은 거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사는 지역은 김포입니다. 그죠? 김포예요. 김포이고,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쭉쭉 살아왔어요. 힘들겠죠? 여성분 혼자 한국 사회에서 일까지 하면서 애 키우기가 쉬울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인이고,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있어서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고 힘든 걸 뛰어넘어서 더러운 세상입니다. 차별도 있고요, 사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유일하게 잘해놓은 게 뭐냐? 이분은 잘해놓은 것이 남편 의견과 반대로 김포의 아파트를 사놓았어요. 예상이 되시죠? 아파트를 사놨어요. 사놓았고 이혼할 때도 아파트는 지켰습니다. 왜 지켰느냐? 아이를 이분이 키울 거니까. 여기까진 좋아요. 자, 근데 이게 문제예요. 아이를 키우고 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하신 거예요, 슬슬 돈이. 잠시만요. 자, 돈도 부족하고 김포 아파트는 안 올라. 친구들 집은 오르는데 자기 집은 안 올라.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팔았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 일입니다. 팔았는데 언제 팔았냐? 작년에 팔았습니다. 작년 상반기. 작년 상반기에 김포 아파트 팔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고 현재 실거래가 기준 3억이 올랐습니다. 이 혹시 여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초월할 정도로 이거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아시겠지만 안 겪어보신 분들은 제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안 겪어본 사람 함부로 얘기하지 맙시다. 이거 겪어보면 계시죠? 되게 많거든요. 누군가 싸게 사서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건 누군가 잘못 팔았거나 누군가 어쩔 수 없이 싸게 판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울증 치료 중이세요. 왜냐면 이것 때문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아빠 없이 키우니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고 이게 뭔가 못 해주니까 애한테 뭔가 못 해주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싫어서 이 집을 팔고 이제
거주지를 옮기신 건데 알고 보니까 이 집을 갖고 있었어야 이 집을 가지고 있었어야 아이한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연을 다 들어보면 여러분도 짜증이 나는 게 이 집이 그 집이 사실 싫은 거죠. 이 집이 싫은 거예요. 남편과의 안 좋은 기억에서부터 막 부부싸움 하면 동네에 막 창피한 거에서부터 이 집이 싫은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벼르고 벼르다 참고 참다가 어디에서 얘기 듣고 판 거야. 김포는 안 된다, 이제. 김포는 이제 끝이다. 밑에 검단시도시 들어오면 끝장이다. 제가 공급 들어온다는 얘기 때문에 집 팔라고 하는 걸 되게 경계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정이 없는 거야. 맨날 남편이랑 싸우고 술 먹고 집어 던지고 하다 보니까 동네 창피하고 애는 자라나가는데 수입은 없고 학원도 못 보내겠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팔았어. 근데 지금 이 집은 이 집이 없으시거든요. 이제 내 집 마련하려고 지금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고 진행 중인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김포가 딱 한 번 타이밍이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잘못됐죠? 근데 포인트는 돈은 차갑다. 시장은 차갑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나쁘다 못됐다 영리하다 멍청하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시는 그 부동산 시장은 정말 드라이 아이스보다 차가워요. 네. 이런 거 필요 없고 왜냐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이거 나중에 매수인한테 가가지고 이 집 사신 분한테 가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혼모인데 애를 혼자 키우는데 이 집이 생활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팔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폭등을 했네요. 이거 좀 다시 돌려주세요 하면 돌려줍니까? 돌려줘요? 절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돌려줘요. 왜냐면 그 매수인도 본인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스토리가 있으면 너도 스토리가 있고 제가 스토리가 있으면 얘도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모든 사람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유 플레이하고 있는 마켓은 엄청 냉정해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 가서 힘들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직장 옛날에 제가 힘들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나도 힘들어.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뭔 말이에요? 입 닫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시장은 필요하면 사고 팝니다. 아시겠어요? 내 집 마련하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들어가 있는 그 따뜻함 있죠. 내 집 마련이라는 그 따뜻한 테마에 대해서 잠시 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장에서 사야 해요. 그치? 냉정해야 된다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란 말이야. 냉정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집을 살라고 할 때 시장이 난 내 집 마련하러 가는 거니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내 스토리를 들어줄 거란 꿈을 버리라고요. 시장에 나가면 냉정해요. 좋은 매물 없어요. 싸고 좋은 매물은 잘 없어요. 뭐 매도인의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참고로 한 몇 년 전이니까 2017, 2018에는 눈먼 금매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일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일산을 나가서 물건을 뒤지고 다니는데 금매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금매였냐면 그 금매가 34평이었는데 24평 가격에 팔았어요. 그 법인 물건이었는데 딱 갔는데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핑을 잘못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부동산 사장님이 만약에 조금 촉이 좋은 분이면 본인이 샀어야 정상인 매물이에요. 근데 이분은 관심이 없어요. 그 아주머니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물이 어떻게 나왔는데 조건은 좀 까다로웠어요. 잔금일이나 조건이 좀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막 등기도 지저분했고 근데 거의 비슷해요. 34평인데 24평 가격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금매가 내가 내 집 마련하러 나왔다. 나 지금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테마를 갖고 나가면 줘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시장에서 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시장에 나갈 때는 시장은 냉정하다는 걸 제발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미래는 모른다. 미래는 몰라요. 내가 믿을 수는 있어도 내가
준비할 수는 있어도 미래는 모른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얼음공장님 지금 내 집 마련하려는데 해도 됩니까?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질문을 받다 보니까 뭔 뜻인지 이제 알았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올라요 내려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몰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시장을 맞추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찍는 거예요. 네. 왜냐면 여러분 저도 유튜브로 컨텐츠를 팔아먹으니까 있는 척 하는 건 맞아요. 있는 척하고 아는 척 하는 건 맞는데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래를 맞출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유튜브를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원하는 걸 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허덕여야 돼요. 미래를 맞춘다는 건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테슬라가 몇 배 올랐죠? 8배인가 9배인가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은요. 미래를 맞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미래를 맞춘다는 건 제 인생의 상당 부분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할 때 치트키 쓰면 재밌어요? 스타크래프트 할 때 치트키 쓰면 재미없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찍을 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잘못된 컨설팅을 받으면 돈만 뜯겨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찍는 건데 이 찍을 때 나만의 어떤 분석의 근거가 있다는 것. 저는 제 주장은 저는 그걸 수요와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논리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2021년도에 수요 공급이 맞지 않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가. 이러면 제 논리는 깨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같은 방식의 찍기는 통하지 않죠. 네, 문제를 개선하기 전까지. 그죠? 근데 여러분 저처럼 몇 년 동안 제 모든 걸 걸고 부동산에 올인한 사람도 미래를 맞출 수가 없고 찍기를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찍기를 할 때 대비를 하죠. 각오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파트를 사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사서 내려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한테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아파트를 사서 내려가도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내가 대단하다는 게 절대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내려가도 돼요. 시장이 내려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을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사면 올라가야 돼. 그렇더라니까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시장이 올라갈 걸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춰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저처럼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근데 포기를 하고 공부를 해요. 포기를 하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근거를 찾죠. 그죠? 수요 공급이 안 맞네? 2021년도랑 2022년도에 정말 공급이 부족하네?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하네? 대책을 들으니까 화려하긴 한데 진짜 공급하려면 5년 이상이 걸리겠네? 야, 그러면 올해랑 내년에 공급은 어떻게 하지? 그럼 수요는 괜찮은가? 보면은, 수요는 여전히 있네? 그런데 전세도 부족하네? 어떻게 돼?